안녕하세요. 리터러시 교육 채널 언어의 정원의 대표 이동규입니다. 자, 요즘은 그야말로 혹시 우리가 역사의 현장 한복판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자주 드는데요. 일단 스페인 독감과 맞먹을 정도로 장기간 여파가 있을 것 같은 코로나 사태, 워렌 버핏도 난생 처음 경험해본다는 공포의 주가 하락장, 마치 또 다른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의 전초전이 아니냐는 미중 무역전쟁,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부활의 조짐을 보이는 내셔널리즘, 이런 것들로 요즘 아주 난리도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오늘 CNN이 속보를 또 하나 터뜨렸죠. 아주 충격적인 뉴스입니다.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이 중태에 빠졌다는 소식이죠. 한간에는 뇌사설까지 있고 뭐 또 어떤 얘기에 따르면 회복한 뒤에도 정상 상태가 되는 건 불가능할 거란 예상도 있습니다. 만약 김정은과 관련한 일련의 예측 보도들이 사실이라면 우리 한반도의 남북한 정세와 국제 정세도 변화의 급물살을 탈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만약 김정은의 위독설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이후 우리 한반도 위에서 전개될 수 있을 법한 예상 가능 시나리오들에 대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그림이 아닐까 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북한을 접수해서 북한을 그야말로 중국 영토의 일부로 흡수한다는 그런 시나리오죠. 두 나라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라는 정치 시스템도 비슷한 데다 북한이 상대적으로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중국과는 친화적인 스탠스를 취했다는 것이 이유가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가장 그럴듯한 이 시나리오가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가장 현실성이 낮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 북한은 중국어를 쓰지 않습니다. 서로 말이 다르다는 거죠. 문자 체계로서 한자어를 쓰는 것도 아닙니다. 한글 위주의 문자 문화죠. 언어가 다른 나라를 흡수해서 지배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비용이 꽤 많이 드는 작업입니다. 게다가 북한은 현재 경제 사정이 좋은 지역도 아니죠.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으로부터 지금 당장 돈을 챙기기보단 되레 한동안은 오히려 돈을 퍼주면서 양육을 시켜줘야 할 상황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만약 중국이 북한을 지배해버리는 순간 미군과의 군사 충돌 가능성이 급속도로 높아집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미국과 군사적인 무력 충돌 가능성이 희박했던 건 북한이 남한 위에 존재하여 북한이 완충지대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국이 북한을 먹어버린다? 그렇다면 이제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좋든 싫든 간에 중국군이 직접적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형국이 펼쳐집니다. 과연 이런 문화적 이질성, 경제적 원조, 전쟁 위험성 등을 다 감안하고 무리해서라도 흡수할 만큼 중국 입장에서 북한이 매력적인 지역일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로서 북한 내에서 정권 다툼이 벌어진 뒤 그 결과로 중국의 친화적인 북한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입니다. 저는 차라리 이게 조금 더 현실성이 있다고 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다르게 현재 김정은 체제의 북한 정부는 생각보다 중국에 친화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김정은 자신이 1인 독재자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친중 라인들을 대거 숙청했죠. 이모부를 죽인 것도 이 일환이었습니다. 김정은은 실리주의자예요. 그래서 중국에겐 중국대로, 미국에겐 미국대로 가능성과 여지를 열어둔 채로 외교 줄다리기를 하는 자입니다. 그건 우리 남한을 대하는 태도만을 봐도 알 수 있죠. 지금 북한이 정확히 남한의 친화적인 정부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다고 반대로 확실히 남한의 적대적인 정부라고도 할 수 있나요? 그 어느 쪽도 확언하기가 힘듭니다. 그게 김정은의 외교 전략이고요. 그런데 지금처럼 김정은이 위독하다면 중국 측에서는 김정은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현재 평양 내에 아웅다웅 알력 다툼을 하고 있는 세력들 중에서 중국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고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도 리모트 컨트롤하기 좋은 세력이 있다면 중국이 그 세력을 지지해서 일종의 괴뢰 정부를 세울 공산은 큽니다. 자, 세 번째 시나리오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소위 김씨 일가 혈통, 즉 백두 혈통이 확립될 가능성입니다. 김정은의 여동생이 하나 있죠. 김여정. 김여정이 현재 북한의 제2인자입니다. 북한은 명목상으로만 사회주의, 공산주의 시스템일 뿐 실질적으로는 수립 이래 줄곧 마치 왕권 국가처럼 지도자가 세습된 곳이죠.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렇게 김일성 핏줄이 세습되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지금까지 군소리 없이 복종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에 익숙해진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색한 관념이지만 현재 북한 주민들이 김씨 일가를 바라보는 태도가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마치 근대 이전 사람들의 마인드처럼 북한 주민들의 머릿속에도 백두혈통에 대한 우상화, 종교화, 후광 효과가 세뇌되어 있는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지금의 북한의 지도자로서 김여정 같은 김씨네가 아니라 다른 지도층이 등장한다? 오히려 북한 주민들 사이에 여론이 동요되고 사회 분위기가 급속도로 악화될 가능성만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의 후속주자로서 김여정이 등장할 가능성은 무척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김여정이 실질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한낱 얼굴마담에 불과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정은이 더 이상 실세가 될 수 없다면 반드시 또 북한 지도 세력들 사이에선 피비린내 나는 정권 탈환 싸움이 또 벌어지겠죠. 그리고 그 결과 정작 김정은의 헤게모니와는 전혀 다른 헤게모니를 가진 세력이 실질적인 권력과 실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전히 김여정이 표면적으로는 제1지도자의 타이틀을 얻게 될 공산은 큽니다. 북한 주민들의 동요를 피하기 위해서요. 또 그들을 통제하기 위해서요. 마지막으로 미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미국이 북한 내부에 개입하려면 명분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미국에게 가장 좋은 명분거리는 뭐냐? 바로 북한 내에서 벌어질 쿠데타 또는 내란, 내전입니다. 만약 쿠데타나 내란, 내전이 일어나서 북한의 사회 분위기가 흉흉해진다면 미국은 소위 인도적 군사 개입이란 명목으로 북한에 간섭할 여지가 큽니다. 북한은 미국이 보기에 핵 보유국이죠. 게다가 인권 침해국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혹시 핵폭탄 같은 대량 살상 무기를 쏴서 국제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을 벌일지도 모르고 또 그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명목을 내세워서 북한 지역에다 미군을 투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호시탐탐 동해 쪽으로 영향력을 확보하고 싶은 중국이 혹시 이 틈을 타서 결국 동해로 진출할 것을 우려해가지고 미국이 이를 제재하는 차원에서 군사 개입을 할 가능성은 차고도 넘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입장에서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최전선이자 포기하기가 힘든 경계선입니다. 6.25 이래로 국제 외교 정세에서 남한의 역할은 늘 그래왔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매번 돈 내라고 그렇게 으름장을 늘어놓으면서도 정작 과감하게 미군을 철수시키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중대한 한반도에서 기존의 백두혈통 체제가 와해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래서 쿠데타, 내란, 내전, 심지어는 중국, 러시아까지 눈독을 들이려는 중이다? 오히려 미국이 절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미군이 투입되고 길게 와서는 북한이 끝내 남한의 자유민주주의나 시장경제체제에 친화적이 되도록 그 기반을 다지는데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할 여지가 있죠. 물론 미국이 북한을 직접 통치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영상 초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 북한을 직접 통치하는 데에 있어서 큰 실익이 없는 것과 같은 이유로 미국에게도 북한을 접수할 실익은 0에 수렴합니다. 마이너스가 아니면 다행이려나요? 그리고 심지어 반세기 넘게 반미를 외쳤던 북한인데 북한 주민들 뇌 속에 세뇌된 그 이데올로기가 쉽게 사라질 리도 만무하고요. 자, 최종적으로 남한이 흡수통일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가능성으로만 치자면 상당히 낮은 확률 쪽에 속하는 시나리오가 아닐까 합니다. 만약 북한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지배받을 가능성으로만 치자면 오히려 북한이 여러 다른 나라들로 인해 전국적으로는 분할 통치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해요. 예를 들어 중국, 러시아 세력이 지배하는 북한 북쪽의 일부 지역, 그리고 미국과 남한 세력이 지배하는 북한 남쪽의 일부 지역, 그리고 마치 지금 남북한 사이에 존재하는 비무장지대, DMZ처럼 국제연합, 즉 UN이 통치하는 일종의 방파제 역할을 해주는 중간지대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위 북한이라는 땅을 여럿이서 보기 좋게 찢어먹는 땅 따먹기 전략이죠. 당연히 제가 제시해드린 이 이외의 시나리오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겠죠. 늘 그렇듯 인간의 삶과 역사라는 건 예측 불허이고 중구난방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예측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어쩌면 우리는 정말 지금
역사의 현장 한복판을 지나고 있는 중일지도 모르니까요. 마지막으로 제 채널 강의 영상에서 늘 그랬듯이 오늘 강연 내용과 관련한 테스트용 문제, 글쓰기, 스피치 발제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쓴 예시 답안이 필요하시다거나 본인이 직접 쓴 답안을 첨삭받고 싶으시다면 영상 아래쪽 설명란에 적힌 안내사항과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자주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유튜브 강의를 보고 듣는 걸로만 끝내는 것보다 직접 글로 쓰고 말로 표현하는 것만큼 머리가 좋아지는 공부법도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그 좋은 머리 썩히지 마시고 꼭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점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 지적인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